트럼프 전 대통령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일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정을 무대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보다 낮은 2.4%로 전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 사령관이 이스라엘군 공습에 숨지면서 국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북쪽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6일 플로리다주의 최대 풍속이 시속 130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의 눈폭풍과 토네이도 같은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여러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공화당 경선 일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정을 무대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의회 폭동 사건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승인하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트럼프 측 주장을 기각하자 항소한 것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구두 변론을 폈습니다. You can't have a president without immunity. You have to have, as a president, you have to be able to do your job. 부정선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I did nothing wrong. We did nothing wrong. The investigation of the election, which was a rigged election, everybody knows it. 연방특검팀은 선거 결과 뒤집기에 대한 형사 기소 면책은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At a minimum, this case, in which the defendant is alleged to have conspired to overturn the results of a presidential election, is not the place to recognize some novel form of criminal immunity. 이런 가운데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경선판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The only way we're going to win the majority of Americans is if we go forward with a new generational leader.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엿새 앞두고 법정을 무대로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과 7%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는데요. 만약 코앞으로 다가온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한다면 이번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오늘 발표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과 7%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헤일리 전 대사는 3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2달 전 실시한 조사보다 무려 12%포인트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최초로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히며 경선 판도에 새바람을 예고했습니다. That leaves the negativity and the baggage in the past and goes forward with the solutions for the future. Don't complain about what happens in a general election if you don't play in this caucus. It matters. 특히 뉴햄프셔는 첫 프라이머리로 상징성과 중도층 비중이 큰 만큼 전체 대선 구도의 풍향계로 평가돼 왔습니다.
더구나 오는 15일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율 속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2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I'm confident with the organization we've put together, the enthusiasm that we have on the ground. 만약 아이오와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디센티스 주지사를 제치고 확실한 2위로 부상할 경우 공화당 경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2.6%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의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며 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금리와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관련 재난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민 문제는 선거에서 꼭 다뤄지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죠.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은 지 오래인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불법 이민자 문제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114만 명으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6세 이상 미국의 근로자 중 18%가 외국인 이민자인데 이는 미국의 노동력 증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연방노동국은 밝혔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노동력은 이민자에게 점점 의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임금 노동자의 탈캘리포니아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민자의 노동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모든 사람의 임금을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 분석가들은 이민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에 활력을 넣어줘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밥 슈워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는 근로자 공급 확대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인 임금 인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전국 자영업연맹의 12월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운송 분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보수적인 기업 지도자들과 진보적인 대도시 시장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노동력 부족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최근 미국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는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나려는 것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국제공항입니다. 브로커들이 도착한 중국인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사진과 맞춰본 뒤에 한데 모아서 데리고 나갑니다. 에콰도르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여서 미국행 미립국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They've got essentially a how-to guide to go from here and to continue north.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멕시코까지 7개 나라 국경을 건너면서 5,000km 이상을 이동합니다. 중간에 강도와 납치 같은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으면서 희망을 잃은 세대가 폭증한 결과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Some employers in China refuse to pay him even after working. Even if they say the Chinese economy is strong, it is all about the upper class. 정치나 종교적으로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불법 미립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서 미국에 들어오다가 붙잡힌 중국인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연평균 1,500명 정도였는데 작년 한 해에만 그 20배 가까운 3만 1,000명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남쪽 국경에 장벽을 보강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목숨을 건 미국 불법 입국 행렬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집단 종교 생활 중 한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 보도해드렸었는데 사건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자칭 그리스도의 군사들 소속인 용의자들은 당시 31살 조세희 씨를 살해한 후 서로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피해 여성의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이준호는 신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벨트로 때리고 얼음 욕조에 집어넣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 우울증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자발적으로 찾아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기소장에는 용의자 중 한 명이자 남자친구였던 이준호가 피해 여성 조 씨를 구금한 후 문자 메시지로 조 씨의 실신 상태를 알린 것, 조 씨가 음식을 달라고 소리 지른 일, 또 다른 용의자가 조 씨가 다시 소리를 지를 경우 때리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번 사건이 애틀랜타 지역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혈액 공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혈액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혈액 공급이 지난 2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혈액 기증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혈액 공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혈액 공급은 무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혈액 기증자가 폭락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이후에도 30만 명에 달하는 기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We don't particularly like declaring emergencies. We're only doing it because the need is that great. 혈액 공급이 급감하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O형의 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here's no way to get blood from anywhere besides a donor's arm, and that blood that you donate could be used to save the life of somebody who's been in a car accident. It could be used to help save a newborn baby, or it could be used to help get a cancer patient through their treatment. 적십자는 지난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7,000 유닛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부상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100유닛이 필요합니다. 헌혈을 원하는 시민은 적십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 CES가 오늘 새벽 공식 개막했습니다. 올해 주제로는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를 내걸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이 가장 큰 화제입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소한욱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이 바퀴 달린 로봇은 LG전자가 선보인 반려 로봇입니다. 일정을 먼저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집주인 목소리로 기분과 건강 상태를 알아채 반응하기도 합니다. 4년 전 삼성전자가 선보였던 AI 집사 로봇 볼리는 더 똑똑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의 생활 습관을 학습하는 AI를 탑재했는데 홈 트레이닝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스스로 빔 프로젝터 역할을 해 스크린을 활용해 작업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It is your true AI companion. 빨랫감의 상태를 AI가 판단해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수행하는 세탁기, 보관 중인 식재료를 분석해 최적의 조리법을 추천하는 냉장고도 있습니다. AI가 탑재된 냉장고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냉장고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토마토를
냉장고 안에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AI는 이제 일상의 모든 기기를 제어하며 사람과 공감하고 개인의 최적화된 기능과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빠르게 걷게 하고 더 강한 힘을 내게 해주는 로봇과 귀 위의 진동을 통해 수면 향상을 돕는 헤드셋, 안면 신경의 변화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표정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이어폰 등 신체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AI 웨어러블 기기도 여러 선보였습니다.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see is literally thousands of new businesses and opportunities and solutions for human beings. AI가 스며든 일상은 전에 없는 경험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미 주요 도시 공실률이 1979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 전역 오피스 공실률이 19.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18.8%보다 증가했고 1986년과 1991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 19.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공실률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는 등 근무 형태가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이전 주 5일 사무실로 출퇴근하던 문화가 재택근무를 겸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대체되면서 사무실 이용률은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사무실 공실률은 16.8%였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사무실이 과잉 건설된 남부 지역이며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3대 도시는 텍사스주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의 최정예 부대 사령관이 이스라엘군 공습에 숨지면서 국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북쪽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계속됩니다. 현지 시간 8일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입니다. 이틀 전 이스라엘 메론 관측소가 60여 발의 로켓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보복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 라두안 부대 사령관인 알 타윌이 숨졌습니다. 라두안 부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하는 헤즈볼라 최정예 병력으로 알 타윌은 이 부대를 이끌며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 소식통은 알 타윌이 차량에서 폭사했다며 이제 상황은 폭발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국경부대를 찾아 확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נתנו לו דוגמה מה קורה לחברים שלו בדרום, וזה מה שיקרה פה בצפון. אנחנו נעשה הכל להחזיר את הביטחון. תודה רבה לכם. 접경 지역에서 제한적이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공방은 새해 벽두부터 급격히 격화됐습니다.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날아든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에 하마스 서열 3인자 알 아루리가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Only 15% want to see him in power. So he has a real stake in extending the conflict as much as he can. 개전 이후 네 번째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확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지원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40여 개 나라 외교장관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6일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으며
최소 한 발은 하르키우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과 지난 2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었는데 며칠 만에 다시 미사일 공격이 재개된 겁니다. 미국은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국 시간 10일 안보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raise these arms deals at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emand that Russia be held accountable for yet again viola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that it signed up to. 또 이런 무기 거래를 돕는 사람이나 기관을 계속 제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등 40여 개국 외교장관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statement makes clear the transfer of these weapons increases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supports Russia's war of aggression. 미국 정부는 의회를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더 늦지 않게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일본 지진 사망자가 200명이 넘은 가운데 폭설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피난소에서 숨지는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피난소 환경이 열악해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진 피해 지역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한 대피소입니다. 주방에 10여 명이 모여 끓는 물에 식기를 넣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하는데 감염병이 걱정되다 보니 그릇을 하나하나 소독하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 위생을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中には今101歳の方もいますけど、狭い空間の中でじっと1週間持ったらね、やっぱりいろんな面でね、精神的にも肉体的にもだんだんと参っている方が。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긴 가운데 피난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피난소 사망자의 사인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체온증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피난소 이재민은 2만 8천여 명, 식수 등 물자 부족에 강추위와 폭설까지 겹치면서 건강 악화로 숨지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까지 번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19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독감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およそ今までのところは約30件ぐらいこうしたノロウイルスの感染件数が出ております。衛生対策というのがより一層重要になることはもう明白であります。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 사망자 276명 가운데 221명이 2차 재해로 숨졌습니다. 붕괴 건물에 깔려 숨진 직접사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는 환자와 노인 임산부를 이시카와현 외에 다른 지역 숙박시설로 옮기는 2차 피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대학을 갓 졸업한 Z세대의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둔화 속에서 고용주들 상당수가 Z세대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줌세대로도 불리는 G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기업 임원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 정도가 G세대들은 구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Z세대의 상당수가 첫인상을 결정짓는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했으며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고용주들의 전언입니다. 고용주들은 인터뷰의 부모 동반, 대화 중 시선 회피, 부적절한 옷차림과 언어 사용 등을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뉴욕에서는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먹구름에 뒤덮인 하늘 아래 검은 소용돌이가 도심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전선이 끊어지면서 번개가 치듯 파란 빛이 번쩍이더니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6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최대 풍속 시속 130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토네이도로 나무와 주택 등이 파손됐습니다. Tornado rolled through on the Intracoastal Waterway, running south to north. It was a small water spot. I think it lasted about 30-40 seconds. 동북부 뉴욕주에는 3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We're grateful to Mother Nature for having this happen on a weekend. Having this volume of snow at any time during rush hour or early morning commutes is always dangerous. 워싱턴주를 비롯해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 등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멕시코만 연하는 토네이도와 돌발 홍수를 조심하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We're already having saltwater flooding, so we already know what's going to happen. 미 전역에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여객기 800여 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이번 주 40여 개 주가 악천후에 시달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 많은 눈이 퍼부은 러시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50대가 부딪혀 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수도 모스크바에 150년 만에 폭설이 쏟아진 것을 비롯해서 올겨울 눈이 자주 그리고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고속도로를 차량들이 내달립니다. 앞선 차들이 뒤엉켜 있고 뒤따르던 차들이 하나둘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차량 한 대가 통제력을 잃고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낮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km 구간에 걸쳐 차량 5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살배기 아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한쪽 방향이 완전히 막히면서 헬기가 동원돼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4 человека погибли, в том числе девушка 1993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ее годовалый ребенок. 러시아 당국은 사고 지역에 어제부터 폭설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운전자와 제설 담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모스크바에 15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리는 등 이번 겨울 잦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기록적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교통 통제와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최근 극도로 나빠진 치안 상황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남미 에콰도르에서 무장괴한들이 생방송에 침입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대법원장 자택이 폭탄 테러를 당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의 한 지상파 생방송입니다. 복면에 총을 든 괴한들이 출연자를 위협합니다. 출연자와 직원들이 바닥에 눕고 총을 쏘지 말라고 외치며 혼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괴한들은 생방송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지 시간 9일 새벽엔 에콰도르 쿠엔카에 있는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키셀라 대법원장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에콰도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납치되고 경찰차가 폭발하는 등 극도의 치안 불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적어도 5차례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관 4명이 피랍됐다고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로스 초네로스 갱단 수괴인 아돌포 마시아스 탈옥을 계기로 전날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통행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시아스 탈옥을 전후로 에콰도르 24개 주 중 6개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한때 인질로 잡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갱단 간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